은밀입니다. 범죄 공간 돼버린 룸카페 규제 못하나라는 주제인데요. 글쎄요. 평론가님 혹시 룸카페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런 게 있다는 게 이 아이템 보면서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룸카페라, 그러니까 카페인데 이렇게 좀 쉴 수 있다라는 걸 예전에 들었던 좀 기억은 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또 몰랐습니다. 카페가 룸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안락한 공간에서 이제 편하게 뭐 커피도 마시고 휴식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룸카페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룸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탈선이라든지 또 뭐 범행이 사실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20대 남성이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 여아를 룸카페로 데려가서 술을 먹이고 성추행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해요. 예,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쯤 112에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자녀가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뭔가 잘 안 된다. 술을 마셨는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으니까 찾아달라고 하는데 이 자녀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찰이 서울의 한 밀폐된 룸카페에서 20세 남성이 초등생을 성추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CCTV 영상도 이제 방송에서 공개가 된 걸 보니까 이 남성이 검은색 비닐봉지에다가 술병 숨겨가지고 거기 들어갔고 이후에 여성을 부축해서 계단 내려가더니 데려가고 3시간쯤 경찰관과 소방관이 출동해서 여성을 들고서 내려온다. 제가 이제 여성이라고 하니까 잘못하면 성인 여성인 줄 아시는데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초등학생이 만취 상태로 의식이 거의 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경찰이 이제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성추행 혐의로 남성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목할 것, 이 룸카페라는 곳이 사건이 발생한 곳인데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룸카페가 이제 보통 우리가 카페나 식당에 들어가서 룸이 있나요? 하는 룸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아예 그 안에 침대하고 욕실이 있다라고 해요. 사실은 이게 숙박업소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띄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문제가 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 숙박업소면 왜 청소년들 잘못했을 때 굉장히 규제가 엄격하거나 돼 있는데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 법령상으로 보면 청소년 주인 출입 제한이 없다 보니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고 잘못하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우범지대가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카페 침대와 작은 욕실까지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건 분명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말씀 주신 걸 이제 듣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꾸며져 있으면 왜 이렇게 탈선의 장소가 되는지 좀 납득이 되기까지 또 하는 것 같아요. 미성년자도 쉽게 드나들 수가 있고 뭐 유사 숙박 시설까지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범죄에 악용하기가 굉장히 좀 용이하다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룸카페 이용 실태는 그러면 좀 어떨까요? 일단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현지 룸카페를 가봤나 봐요. 들어가면 우리가 노래 연습장, 노래방도 복도 옆으로 쭉 방이 그쵸. 있잖아요. 근데 보통 창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가 그 탈선 장소로 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서 그 창문에 붙이는 그것을 얼기설기하게 아니다 들여다보이게 하거나 아예 투명으로 한 경우에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룸카페라는 곳에 들어가 봤더니 창문이 없이 공간이 밀폐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침대 있고 모니터 있고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하거나 모니터 있고 욕실이 있더라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업체로 등록돼 있냐 봤더니 공간대 업체로 되어 있더라. 그러면은 미성년자도 손님으로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실제로 언론이 많이 가봤더니 거기서 뭐 냉장고 갖춰놓고 술 팔고 아니면 뭐 매트리스라든가 컴퓨터가 있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공간에서 미성년자 받는 거 불법이라고 해요. 그쵸.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에 침구, TV가 있으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라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단속 사각지대로서 실제로는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언론 그 보도를 봤더니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강남구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에 요즘 룸카페들이 있는데 5년간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로 단속된 룸카페가 한 곳도 없더라. 이 말은 이제 단속 사각지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직원들을 취재해봤더니 성희롱이라던가 성폭행
이런 거 신고가 자꾸 들어와서 경찰들이 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게요. 실제로는 영업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성범죄의 어떤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모텔이라던가 호텔에 비해서 싸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것을 더 쉽게 드나드는 한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 이 취재한 청소년들 내용을 봤더니 뭐 오픈 채팅방 같은 거 온라인을 통해서 이쪽으로 오거나 아니면 여기를 장소로 지정해 놓고 룸카페에서 모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계속 뭔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뭔가 돼야 되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이 피해를 입는 이런 사례도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단속을 할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 근데 저도 봤는데 여기에 맞추면 여기고 저기에 맞추면 저기란 말이에요. 도대체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 결정 고시를 보면요. 노래방 등 밀실, 밀폐된 공간으로 꾸며진 시설은 청소년 유해 업소로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럼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하겠죠. 근데 여기 단서가 있습니다. 별도의 청소년실을 마련할 경우 출입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룸카페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그 단속의 사각지대를 피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실상의 좀 불법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 음식점으로 대출로 분류가 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을 낼 때에도 그냥 해당 업종으로 등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룸카페기는 룸카페지만 청소년 유해 시설이 될 수 있고 거기서 이렇게 범행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충분히 고시를 통해서 밀폐된 공간이 존재하고 이거는 청소년 유해 업소다라고 고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좀 따져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룸카페 점검에 나서도 이게 뭐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카페로 이제 업종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청소년 유해성 부분에 그 초점을 맞춰서 단속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일반 음식점이라면 뭐 위생 부분이라든지 그냥 그런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뭐 실효성이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보통 업주에 대한 계도 수준이 지나는 거예요. 평론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간혹 뭐 신고가 들어간다라든지 간혹 뭐 추행이 발생했어요. 뭐 희롱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도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그 행위자 자체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지 그 업체 뭐 운영업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그런 제재가 가해진다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에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이제 행위 자체도 어쨌든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채팅에서 만나서 초등생에게 술을 먹였다. 이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되는 건지 어느 정도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일단은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 그 연령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아동 청소년 그러니까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그 기준에는 해당된다라고 보입니다. 분명히 뭐 한 14세 미만이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술을 먹여서 이렇게 추행을 한 행위는 사실 준강제 추행으로 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강제 추행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긴 할 텐데 아청법에 따라서 가중처벌 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에게 술을 먹이는 거 물론 성인에게 술을 이렇게 먹인다라고 해서 그 술 먹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처벌을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청소년에 대해서 그것도 초등학생에 대해서 술을 먹였다라고 한다면 아이의 성장에 사실은 뭐 저해가 된다라든지 아이의 몸에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인에게도 과도한 마약을 투여한다라든지 이렇게 강제로 무언가를 먹여서 신체에 훼손을 일으키게 되면 상해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강제추행 내지는 준강제추행 그리고 뭐 상해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뭐 성범죄했는지 여부는 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좀 밝혀진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정황상 채팅을 통해서 초등학생을 만나고 이런 공간에 데려가서 술을 먹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그렇죠. 왜 굳이 밀폐된 공간에 데려가는지 그리고 이게 사실 성인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밀폐된 공간에 가서 만약에 강제로 술을 먹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초등학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종의 그루밍, 그러니까 뭐 아저씨가 뭐 맞습니다. 오빠가 삼촌이 뭐 공부하는 법 알려줄게, 혹은 뭐 나중에 사례도 보면 친구 소개시켜줄게 하는 일종의 또 그루밍이라도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좀 악질적인 사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저는 이 채팅을 통해서 왜 우리나라 이제 위장 수사, 네. 잠입 수사 해야 된다는 걸 찬성하는 네. 이유가 뭐냐면 해외에서도 이 경찰들이 본인이 가상의물을 만들어서 왜 했더니 수백만 명이 전 세계에서 접속을 해서 단속을 해서 다 건강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계속 나랑 대화하는 상대가 초등학생이 아니라 나를 검문하기 위한 경찰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그렇죠. 계속 줘야 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제도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업체가 안 없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어른들이 상수를 벌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이제 노래방 업을 하시는 한 분이 있는데요. 한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청소년과 관련된 불법적인 건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은 상태로 오면 절대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그 노래방 가려면 술 먹고는 못 간다가 아예 룰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아이들이 술 먹는 것보다는 노래방 가서 이제 시험 끝나고 스트레스 풀고 싶은 경우가 더 많다 보니 여기 오려고 술 안 먹었다라는 아이들도 있다는 좀 이렇게 어른들이 선한 영향력을 전파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어른들이 돈 벌려고 가격 낮게 해놓고 청소년들 그냥 받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른들의 책임이고요. 근본적으로는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방치하고 있는 제도적인 부분. 법을 만드는 의회와 단속을 하는 경찰과 법원이라던가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 좀 합동적으로 의논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룸카페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건도 있었는데요. SNS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을 해서 성폭행한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를 받았네요. 이 A군의 사례를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좀 상습적인 범죄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서 A씨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는데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거예요. 네. 장기 4년, 단기 2년 원심을 유지했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A군이 18살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항소심까지 가게 되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 예전에 SNS를 통해서 알게 된 12살 비양 강제추행했고 13살 시양 성폭행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났냐? SNS에서 여성을 사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B, 12살짜리 이 비양에게 남자친구 소개시켰다며 휴대전화 번호 알려주고 룸카페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네. 룸카페에 들어가서 추행을 한 거예요. 계속 네. 겁을 하도. 여기도 이제 룸카페가 등장하죠. A군이 이튿날에도 또 같은 방식, 또 룸카페에서 만나서 범행을 저지르다가 소년원에 단기 송치됐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상습적이라는 것이 소년원에서 임시 태우다 오는데 또 그랬다는 겁니다. 시양에게 접근해서 성폭행한 혐의인데 1심 재판부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징역 4년 단기 2년 선고해서 지금 항소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A씨 너무 형이 무겁다고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동종 수법으로 더 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볼 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룸카페에서 발생한 상황이고 동종의 수법이라고 지금 한 것으로 봐서는 같은 방식 룸카페에 미성년자라던가 초등학생, 여학생들을 데려와서 추행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이 A군 같은 경우에는 과연 글쎄 그 전에 이제 사실 단기로 소년원에 가서 어떤 점들을 좀 교화가 됐고 어떤 점들을 좀 배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혀 교화의 가능성이 없는 그 단적인 좀 사례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차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법적으로 사각지대인 부분이 이제 입법 과정이라던가 법 개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당장은 일단 그래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단속을 함으로써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네. 유해 이런 업소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부천에서 경찰서들이 이제 활동을 했다 그래요. 원미 경찰서에서
성인용품점, 마사지샵, 룸카페 등에 대해서 사전 예방 합동 점검을 했다라고 하고요. 동대문에서도 유해업소 지도 단속 활동을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영업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청소년들도 오히려 이런 데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환경이 또 노출된 일부분 부작용도 그러게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관내에 있는 경찰과 업주들이 자주 좀 대화를 하면서 어른들이 책임지고 일단 청소년들은 손님으로 오지 않게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합동 점검도 하고 유해업소 단속 지도 활동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먼저 좀 솔선수범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룸카페가 앞서서도 이제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글쎄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상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야 될 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특히나 청소년들이 몇천 원 아끼려고 이런 곳에 오는 이제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그 몇천 원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굉장히 안 좋은 범죄자가 되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 장소를 본인이 제공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으로는 책임이 있다 없다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지만 어른으로서의 도덕적 비난은 정말 피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보통 그 상가 번영회에서 이렇게 모임들 하시거든요. 네. 그런 거 할 때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좋은 상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결국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자율 규약을 만든다던가 서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됐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곰곰이 사실 생각을 해보면 청소년들이 그러면 이런 것 말고 제대로 좀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도 못한 것 같고요. 이 청소년들의 공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도시학자가 분석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카페가 많은 곳이 아, 드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페 와서 오랜 시간 많은 활동을 하는 현상도 보기 힘들다. 외국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유난히 많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보통 이제 아파트 문화가 많고요. 단독주택 문화가 많은데 아파트 문화에서 자란 청소년들, 대학생들 자기 이성 친구 데려오는 것 자체가 눈치 보이는 문화라고 해요. 그리고 공간이 통으로 거실에 나가기만 하면 눈이 마주치다 보니 자기만의 공간이 사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카페라는 공간이 때로는 거실이 되고 때로는 나의 독서실이 되고 이런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좀 논란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단독주택 그리고 특히 이제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는데 이런 문화로 인해서 카페가 많아졌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청소년기는 어떻겠습니까? 그러게요. 내 친구랑 게임도 하고 싶고 때로는 이성 친구도 데려오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자꾸 좀 별도의 장소, 특히 어른들의 눈을 피해서 뭔가 하다 보니 룸카페가 성행한다라는 분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를 할 때 청소년들이 좀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공동체에 생겨야 된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요. 부동산 정책 고민하시는 분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공간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짚어봤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룸카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